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4월이 이제 지나가고요. 5월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5월이 첫 거래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5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sell in May라는 뜻이 있죠. 5월에는 팔고 떠나라. 근데 작년에는 뭐 괜찮았잖아요. 5월부터 그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작년에 5월에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금년 5월은 어떨까요? 많이 달려오긴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달려와 있는 상황. 그러나 5월에 뭐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게 버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방선거도 6월에 있으니까 말이죠.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5월 증시는 증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opportunity 기회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리스크라고 돼 있죠. 기회하고 리스크가 지금 공존하는 그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투자 사이클 괜찮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 뭐 S&P 할 것 없이 계속 신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와서 그렇게 잘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상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하고 기업 실적이라는 마이크로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순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오랫동안 이제 고물가가 유지될 거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반면에 그거를 압도하고도 남는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향배는 뭐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ETF를 통해 가서 개인 자금들이 계속 물밀듯이 뭐 밀고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방향성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지난 2월, 3월 많이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팔아가지고 거의 55조 이렇게 팔았던 외국인인데 찔끔 샀어요. 4월 달에. 뭐 3개 별로 없을 정도로 1조도 안 되는 정도로 누적해서 보니까 월간으로 그 정도밖에 안 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물 쪽은 순매수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놨다가 순매도 쪽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국인인데 아직까지 뭐 셀인 메이 이런 징후는 없어요. 그리고 뭐 주초에 우리 시장이 좀 강할 것 같죠? 미국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휴 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좀 강하게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른쪽 밑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 놨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게 뭐 웬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등이죠? 1등, 2등, 3등, 4등, 5, 6, 6등, 7등, 8등까지 왔어요. 그래서 6천조 시총이 6천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와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2,300, 200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했던 우리 코스피인데 이제는 시총이 6천조까지 와서 전 세계 8위. 권까지 올라왔다. 그 기아는 이제 영국까지도 뛰어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이제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ETF만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익 모드가 약간은 지금 걸려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4월에도 전 세계 증시가 마음껏 달렸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도 많이 달렸죠. 23% 코스피가 갔고 코스닥도 12%.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한 달 동안에 48%나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장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기름값이 한 달 동안에 80%나 이렇게 뛰었는데 반도체 지수도 지금 48%나 이렇게 뛰었다고 이게 참 뭐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연간으로 봐도 연초 이래로 우리 시장 57%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 절반 정도 하는 거죠. 29%. 그래서 외국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은 사실은 최근에는 조금 저것이 경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는 지금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겨우 이어트데이트 연초 이래로 뭐 한 5%, 7%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정도.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조금 뭐 신고치 경신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먼저 가 있기는 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속도가 조금씩 저속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뭐랬다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한다. 제가 이제 걱정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가 올라간 거를 추월한 뭐가 있었죠? 기업 실적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뭐가 되죠? ROE가 올라가요. 급기야는 ROE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2%까지도 갔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우리 26년을 생각할 때는 10%만 가져도 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우리 코스피의 ROE인데 이제는 22%까지 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덕이 크지요. 그래서 어쨌든 쭉 올라가서 이제 ROE는 올라가는데 이 PBR이라는 거는 ROE 함수거든요. ROE가 좋아지면 PBR도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단 금리에는 역수죠.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ROE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PBR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많이 급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이익 추정치가 쭉쭉 밀고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ROE도 강력하게 올라가서 1.58 여기까지도 이제 PBR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월 26일자 1.71배가 고점이었죠.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과연 그걸 뚫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현재 나오는 ROE나 아니면 예전에 뭐 우리가 이제 할인율로 생각했던 그 정도의 금리를 생각하면 사실은 1.71을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나라의 밸류, 기업의 밸류가 전체적으로 할인이 많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머리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멈칫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을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제가 점선으로 칠해놨는데 이게 1.0 수준입니다. 지난 이제 2년도 그렇고 지난 10년도 제가 볼 때는 평균이 1.0 PBR은 되는데 이게 파란 거, 녹색, 노란색 이렇게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위로 가 있는 거예요.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완전하게 평균에서 벗어난 기업 이익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데 조금 벗어나서 많이 벗어나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릴 때 ROE가 10%만 가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뭐 22%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PBR이라는 게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 이 상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할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PBR로만 보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 고평가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PER 보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계속 PER 얘기하죠. PER은 또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PBR로 봤을 때 1.58배. 그래서 평균 대비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그 사이로 완전히 위로 뻗어 있다.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온 거는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상승세 여전하지요. 요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녹색이 한국의 금리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거의 녹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3.8 여기까지 갔어요. 최근에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급히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것 싶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0년물이 거의 4.3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FOMC에서 최근에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 밀리는 감이 지난주에 좀 있었는데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금리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제 이게 말해주는 패드와치 이제 확률이거든요.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보세요. 2027년 10월 달까지 거의 금리가 현 상태에서 그냥 쭉 갈 거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이제 페드 의장에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제 그 월시 그분이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쪽으로 자꾸 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이제 보면서 또 이제 로직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할인율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할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 실적이 나오면 뭐죠? PER은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제 내려가도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이제 논리로 펴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왜 PER로 자꾸 우리 시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였습니까? 여기 12. 여기 얼마였습니까? 11. 여기 때는 그럼 왜 높다고? 그럼 우리나라 팔아라고 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뭐 PER 12, 11, 10 여기 있을 때는 팔으라는 소리 아무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뭐 PER 가지고 자꾸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익이 이렇게 순환적인 우리나라한테는 PER로 우리 시장을 잣대를 들여대면 안 맞는다니까요. 그게 절대적으로 뭐 항상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반도체, 메모리들 수익이 막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출렁출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PER로 그 논리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만 PER이라는 게 평균이죠. 10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PBR로 봤을 때는 표준 편차가 2에서 3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PER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정도로 마이너스 2 정도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저평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익이 갑자기 또 꺾여 버리면은 저게 어디로 또 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PER보다는 시장을 볼 때 그리고 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그 밸류에이션 척도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평균 이상인 PBR 1.58배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PER은 시장 평균 이하입니다. 7.1배.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은 PER을 보는 시장이 아니다. PBR을 더 많이 쳐주는 그런 시장인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HBM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갔고 또 레가시 D램의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저렇게 이제 ROE라는 게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고 EPS라는 것도 저렇게 많이 영업이익에 근간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게 뭐 1년, 2년 후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벌써 하이닉스를 중립으로 내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렁출렁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을 생각한다면 너무 PER 의존적으로 강조를 하지 마라. PBR로 얘기하는 게 훨씬 그 지속적이고 여유 있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우리 시장만 강세였던 건 아닙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왜 메모리 2개의 회사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부장도 상당히 뒤에서 이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차트를 하나 보시죠. 코스피가 계속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3월 그때부터 쭉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쭉 뽑고 있고 대만도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대만하고 격차가 좀 있죠. 대만은 뭐 TSMC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TSMC의 부가적인 수혜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수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스피, 대만 지수, 뭐 니케이 할 거 없이 지난 주 후반에 조금 이제 조정이 있었죠. 그러나 지난 주 후반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계속 이제 올라갔다. 신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포함해가지고 주 초에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 4사가 이제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캐펙스 가이던스를 이제 시장에다가 알렸죠. 여기 오른쪽에 변화 이 수치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10 빌리언입니다. 10 빌리언 US 달러죠. 요거만 보시면 뭐 한 15조 정도를 메타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린 수치만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50억 불에서 1450억 불입니다. US 달러로 이렇게 이제 최근에 가이던스를 줬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72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늘어난 것만 증분만 100조가 추가로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글도 5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7.5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존만 유지를 했는데 유지한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큽니다.
2천억 불입니다. 가장 크죠.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을 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수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씀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가는 게 있고 직접 또 구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 1분기에 뭐 한 8, 90% 올랐다는 이제 얘기가 있고 뭐 2분기에도 한 30% 내외는 올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추가로 캐펙스를 늘린 수치 자체가 충분히 큰 것 같지는 않다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간접으로 들어간 것도 많을 텐데 저거밖에 안 늘어났다고 더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의심의 눈치를 보고 싶은 생각이 어쨌든 뭐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 우리 시장한테는 좋은 얘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는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캐펙스를 올렸더니 시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4사라고 그랬는데 M자들은 2개 회사하고 또 A자들은 2개 회사가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죠. 알파벳, 아마존은 주가가 올랐어요. 알파벳 보세요. 알파벳 주가가 이렇게 쭉 뽑고 올랐고 아마존도 이렇게 오른 반면에 M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메타, 특히 메타가 좀 안 좋았는데 메타 주가가 이렇게 많이 구겨졌습니다. 밑으로 쫙 갔어요. 그런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가가 짱짱한 게 뭡니까? 제일 위에 뭐예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당히 이거에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뭐죠? 엔비디아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다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최근에 메모리 3사가 같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초에 다시 마이크론 따라가지고 강한 느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엔비디아보다 상당히 이제 뒤처지고 이랬던 반면에 최근 뭐 몇 개월 동안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디로 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앞을 보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머릿속에 꼭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약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이 고동색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쭉 밀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위에부터 보시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계속 지금 위를 향해서 가고 또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저도 궁금은 한데 뭐 올라가는 근거가 이제 확실은 하죠. 이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타이밍상으로 언제까지 지금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7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오면 그때 가서는 거의 이제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거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도 뭐 이걸 리밸런싱 할 거냐 아니면 뭐 비중을 이제 많이 반 이하로 줄이고 나갈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타이밍상으로 보면 7월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조금 이 이익 추정을 상향하는 그 사이클은 잠잠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수치를 좀 봤어요. 왼쪽에 시총 비중하고 영업 이익 비중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숫자를 뽑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비중이 25%고 하이닉스는 17%예요. 이게 두 개를 더해 놓으니까 42%예요. 물론 이제 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까지 하면은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42%인데 영업이익이 금년에 이제 우리가 벌 수 있다고 이제 컨센서스로 평균치로 한 거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37%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9%에 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오른쪽에 66%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체 코스피의 66%나 벌어낼 것 같은데 겨우 시총은 전체 코스피의 42%밖에 지금 안 쳐주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할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할인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 체력에 비해서 지금 뭐 3분의 2 정도밖에 시총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뭐를 할인하고 있을까요? 특히 또 외국인은 뭘 할인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는 거는 반가운 일이나 나중에 다시 내려가는 거를 좀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지론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PER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PER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게 언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PBR로, 그리고 뭐 역사적인 PBR 관점에서 봐도 좋고, ROE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 사이클, 아니면 4년 이 사이클을 다 봐서 normalize, 그러니까 정상화된 ROE, 지속 가능한 ROE,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PBR로 봐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죠? 있는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좀 할인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ROE 22% 돌파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보면 사실은 여기 왼쪽에 빨간 거죠. 1.88배 PBR, 이거보다도 훨씬 넘어가 있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훨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올라와 있다고 그랬죠? 금리가 올라와서 지금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금리, 할인율 때문에 밸류가, 오히려 PBR이라는 밸류가 지금 압축돼 있다. 좀 눌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뭘 본다고 그랬죠? 또 우리 베타라는 거를 자기들이 포트폴리오 볼 때는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생각과 우리 생각을 조금 넣어서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시장의 PBR이 1.58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싸지도 않은, 뭐 적정한 그 PBR 그 어딘가에 지금 있는 그런 거예요. 적정한 것보다 조금은 낮은 느낌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한 뭐 36%, 7% 이렇게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이런 이제 PBR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생각 뭐 아니면 이제 우리 ETF나 개인들의 이제 시장 참여가 더 많아진다. 투자 비중이 더 많아지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 내려간다 그러면 저 PBR이라는 게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이걸 긍정적으로 막 너무 좋게만 보지 말자. 왜? 할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까 영업이익 시총 대비해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는 외국인 이제 요소를 제가 넣어서 외국인도 지금 할인해서 보려고 하고 있다. 제가 몇 달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고점 1.71배보다는 아직 못 미치는 1.58배. 그러나 그때 고점을 기록할 때보다는 지금 ROE는 또 다른 차원의 2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고점 1.71배를 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적으로는 이미 벗기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6,300선을 지금 벗기고 올라와서 이제 6,600선, 뭐 여기 언저리까지도 이제 와 있는 코스피니까 절대 지수도 중요합니다만 이 선행 PBR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71배를 벗길 수도 있는 우리의 기초 체력은 지금 형성돼 있다. 다만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베타를 좀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좀 가변적일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최근에 유가가 많이 튀었지요. 지금 뭐 전쟁 나고 나서 상당히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뭐 100불 밑으로 브렌트유는 뭐 내려갔다가 최근에 뭐 110불 여기까지 다시 되텄던 브렌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좀 많이 움츠렸다가 최근에는 미국이란 전쟁 뭐 거의 없는 거로 생각하면서 주가들이 다 튀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S&P 500, 나스닥 계속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뭐 여기 이제 물음표 있는 게 있어요. 휴전 같은 것도 아직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외국인은 다시 뭐 선물 현물 여기에서 조금 다시 돌아섰습니다. 지난번에 좀 사는 것 같더니 다시 순매도 쪽으로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좀 판 느낌이 있다. 여러분들도 좀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제가 전략 2편에서는 외국인 수급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 고금리를 무시하고 시장이 갔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다시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1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실적이 상승을 정당화하고 있다. 다만 금리가 이
위쪽을 좀 제한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고 ETF 계속 들어오고 있죠. ETF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여기다가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춰줄 때는 쭉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반대로 또 엇박자로 갈 때는 오히려 또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ETF만 너무 믿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진짜 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가 전략 2편에서 자세한 수치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